안녕하세요. 열국누수 방수공사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다녀온 집은 이제 수원 입북동에 있는 아파트였는데요. 이번 한 달 사이에 3번 정도 다녀오고 지금 내일도 지금 아침에 예약이 잡혀 있는데 내일도 이제 가게 될 집입니다. 그러면은 이 집에서 이제 왜 누수가 있었는지, 왜 이런 누수들이 왜 이렇게 연달아서 이렇게 같은 동네 같은 아파트에서 이렇게 발생을 하는지 좀 살펴보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영상을 찍게 되었는데요. 보통 이제 다른 아파트나 다른 집에 이제 화장실에서 발생하는 그런 누수 이유와도 좀 비슷한 부분이 많이 있는데, 첫 번째 증상 사진부터 보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금 보시게 되는 이 첫 번째 이 증상은 아랫집 화장실 천정 인테리어 뚜껑을 열어서 본 모습이에요. 이제 밑에 집 분이 여기서 이제 누수가 되는 거를 이제 몇 개월부터 아셨는데, 그 증상이 조금씩 이제 계속 이제 늘어나다 보니까, 그렇게 늘어나면서 이제 그런 물들이 다음 사진에 보시게 되면은 이제 동 구조의 그 천장에 이제 물이 이렇게 고일 정도였어요. 이렇게 꽤 많이 지금 고여 있는데, 누수가 이제 오래전부터 계속 진행이 되고 있었단 말이죠. 여기 같은 경우는 화장실 방수 때문에 이제 발생을 한 문제였는데, 처음에는 이제 아랫집에서도 누수가 발생했을 당시에는 이 누수를 인지를 하기가 힘들어요. 워낙 미세하게 누수가 시작되기도 하고, 이제 그런 누수들이 조금씩 쌓여 나가면서 이제 밑에 집에서도 그 인테리어 천장에 물이 차가지고 이제 타고 흘렀을 때 아랫집에서 그걸 이제 알 수 있게 되는데, 그렇게 이제 알고 나서도 이게 누수가 좀 많이 미세하다 보니까 이거를 좀 방치를 해두셨다가 한 3개월 정도 지난 뒤에 이제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게 되었습니다. 우선 화장실에서 누수가 발생을 하게 되면은 개인 가정집 같은 경우에는 딱 요 3가지만 이제 좀 확실히 인지를 하시고, 직접적으로도 이제 어느 정도의 테스트 과정을 통해서 이 누수가 어디서 발생한 어떤 문제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 3가지가, 첫 번째는 하수관, 그리고 수도, 그리고 방수층. 보통 이제 개인 가정집 이제 전유 부분으로 이제 책임을 지고 일을 진행을 하게 될 경우 이제 보면 보통 요 딱 이제 요 3가지의 경우를 벗어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물론 이제 공용관으로 간다든지 정말 이제 외벽이랑 붙은 곳이라든지 그 외에 이제 특이사항이 있는 집들이 없는 거는 아니지만, 대부분은 요 안에서 다 해결이 되고, 서두에서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그 누수 증상이 오랫동안 이제 어느 정도 방치도 할 수 있었고 천천히 떨어지고 있는 누수였어요. 그리고 떨어질 때도 있고 안 떨어질 때도 있고. 그럼 만약에 이게 수도 쪽에서 발생한 누수다 그러면은, 수도 같은 경우는 이제 수도 안에 수압이 차 있기 때문에 그 수도관에 이제 어느 한 부분이 누수가 발생을 한다. 그럼 이 수압 때문에 이 이제 발생한 누수들이 한 번 발생을 하게 되면은 멈추는 게 아니라 윗집에서 이제 계량기를 잠그지 않는 이상은 물이 계속 새게 돼요. 그럼 밑에 집에서도 누수가 이제 화장실에 물이 차다가 밑에 집까지 물이 새게 되면은 그 물이 계속 새고 많은 양 새는 게 보통입니다. 수도 쪽에서 발생하는 누수는. 물론 미세 누수인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 그런 경우도 같아요. 누수가 멈추지를 않습니다. 이런 경우 이제 윗집 화장실에서 계량기를 잠그면은 누수가 금방 멈춰요. 멈추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고. 그럼 일단 이 집 같은 경우는 수도 누수는 아닙니다. 수도 누수는 아니고, 왜냐? 물이 이제 새다가 안 새다가 하니까. 그러면은 화장실을 사용을 했을 때만 발생하는 누수라고 이제 판단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이제 화장실을 사용했을 때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은 화장실의 방수층, 하수관. 물이 흘러야만 뭔가 이제 물의 흐름이 발생을 할 수밖에 없는 곳들이다 보니까. 근데 저희가 이번에 다녀온 집 같은 경우는 아랫집 화장실 천장에서 보면 요즘에는 윗집에서 이제 사용하는 화장실 하수 배관들, 오수 배관들이 아랫집 화장실 천정으로 열어서 보게 되면은 하수관들이 다 확인이 돼요. 대부분은. 그래서 하수관 자체의 문제다 그러면 하수관에서 누수가 있는 게 직접 눈으로 확인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하수관 쪽은 패스, 그럼 수도도 넘기고, 그러면 이제 남은 건 방수층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구분을 할 수 있는지, 이게 어떤 문제인지를 좀 구분을 해볼 수 있는 법을, 지금 방법들을 얘기를 해드렸고요. 저희도 실제로 현장에 나가면 그렇게 많은 걸 판단을 하고 일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많이 도움이 되고, 사전에 이제 연락을 주셔서 우리 집에서 이런 테스트를 해보니까 이런 누수인 것 같다.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저희들이랑 이제 세심하게 소통을 하고 이제 상담을 하는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일을 할 때도 많은 도움이 될 때가 많아요. 이번 집 같은 경우는 이제 방수 문제죠. 그러면은 화장실을 만약에 이쪽도 이제 판단을 직접적으로 좀 더 이제 디테일하게 해보시기 위해서는 윗집에서 화장실을 사용을 안 할 수 있다. 화장실이 두 개여서 만약에 하나를 사용을 안 할 수 있으면 사용을 안 하면은 아랫집에서 물이 멈춥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서 판단을 할 수 있는데, 그럼 좀 더 이제 오늘 그 윗집의 그럼 이제 화장실 상태를 보면서 왜 이런 누수들이 발생을 하게 됐는가? 보통 이제 윗집에서 아랫집에서 누수가 있다고 연락을 받아서 보면은 우리 집에서 왜 누수가 있다는 거지? 하면서 아무런 뭐 문제도 없고 아무 이상이 없어 보이는데 대부분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하나씩 그런 과정들을 물이 도대체 어디로 흘러서 스며들어가서 아랫집으로 내려갔을까? 이래나 저래나 아랫집에서 물이 올라갈 수는 없어요. 위에서 물이 내려오니까 아랫집 천장에 물이 새는 거지. 윗집 화장실의 상태를 보겠습니다. 이번 사진은 화장실 이제 바닥에서 사용하는 물들이 보통 많이 내려가는 유가라는 곳이에요. 화장실에서 뭐 이제 물을 사용하시게 되면은 그런 물의 중요 이제 드레인을 담당하는 곳이죠. 그냥 눈으로만 이렇게 딱 확인해 볼 수 있는 곳에서 봤을 때는 뭐 전혀 이제 아무런 이상이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다음 사진은 이제 변기 같은 곳도 이제 오수들을 변기 물을 사용하고 내리고 나면은 그런 물의 흐름들이 많은 곳이에요. 그냥 이렇게 보기만 했을 때는 그냥 변기죠. 그리고 다음 사진은 이제 요즘에는 욕조가 있는 집은 또 욕조대로 따로 이제 누수 검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만 욕조는 없었고 대신 샤워부스를 요즘 많이 쓰시잖아요. 또 이제 샤워부스를 쓰시는데 샤워부스에 물론 유가가 있는 집도 있지만 이번 집은 트렌치가 있어요. 트렌치가 이제 지금 사진을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길다랗게 직사각형으로 많은 물의 흐름이 있었을 때 샤워를 할 때 물이 많이 내려가니까 그런 흐름들의 이제 드레인을 주로 담당하는 곳이에요. 근데 물론 그냥 이렇게 보기만 했을 때는 아무 이상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면은 도대체 뭐가 문제란 말인가? 그럼 한번 다음 사진 봐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그런 물의 흐름들을 이제 찾아내기 위해서는 더 이제 깊숙한 내면을 봐야 됩니다. 속을 봐야 된다는 거죠. 저희가 이제 사람을 만날 때 그 사람의 외부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내면과 그 인간성을 더 중요시하는 이제 그러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뜯어가지고 이제 보게 되면은 이번 사진 같은 경우는 방금 전에 본 그 샤워부스 트렌치 뚜껑들을 타일을 저희가 좀 재단을 해가지고 탈착을 했습니다. 탈착을 해서 그 내부를 살펴보게 되면은 그 물이 이제 드레인이 되는 곳은 결국 트렌치에서도 모여서 이제 한 곳으로 내려가는데 그 옆에 있는 그 타일 밑에 층들을 보면은 수분들을 많이 흡수를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는 이제 드레인이 돼야 되는 곳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게 수분들을 흡수한 모습들을 보이고 있다는 거는 어찌 되었든 사용한 물이 드레인이 전부 다 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100% 물이 드레인이 있다고 치면은 뭐 한 95%쯤은 드레인이 잘 된다고 쳐도 한 5% 정도는 이렇게 스며드는 물이 있다는 거예요. 다른 곳으로. 지금 사진 같은 경우는 이제 변기를 탈착해서 변기 내부를 본 모습입니다. 변기 오수관, 변기에서 사용하는 물들이 내려가는 관이 있고 이제 이런 관들이 이제 아래쪽 화장실 천장으로 이제 내려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이제 내려가는 요 부분에 보면은 그 주변으로 이제 있는 층들 저희가 좀 지금은 작업을 위해서 타공을 진행을 한 상태인데 보면은 그 주변 층들로도 이제 습기운이 많이 흡수되고 스며든 모습들을 볼 수가 있어요. 오수를 내리면서 스며든 물일 수도 있고 주변 타일들이나 어디로 물이 흘렀을 때 그 스며든 물들이 이런 하수관이 있는 쪽으로 몰려오기가 좋은 이유가 이게 윗집과 아랫집 사이에는 그 층과 층을 나눠주는 콘크리트 슬라브가 있습니다. 건축할 때부터 이렇게 슬라브를 만드는데 하수 시스템을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이렇게 그 슬라브의 코어를 뚫어줄 수밖에 없어요. 둥그렇게 지금 이 보시는 오수관이 내려갈 수 있는 이런 적어도 이 오수관 크기만큼의 코어가 뚫리는 겁니다. 아랫집으로. 그럼 이제 그걸로 이제 파이프를 넣게 되는데 이 파이프하고 이 슬라브층의 콘크리트랑은 다른 고체예요. 다른 고체. 그래서 서로 이제
같이 이제 이 양생이 돼서 붙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바닥처럼 다른 이런 부분들은 건물이 이제 아주 미세한 미동, 움직임 이런 거에 의해서 약간의 울림, 금방 이런 균열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균열들로 물들이 타고 내려가기가 좋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도 그렇게 수분들이 일로 몰려왔을 수도 있고 변기를 사용했을 때 오수들이 튀어가지고 스며들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작업을 하다 보면은 이제 이 주변에 변기가 잘못 안 쳐진 경우는 오수들이 있는 모습들도 보고 그런데 지금 집 같은 경우는 주변에서 스며들어온 수분들처럼 보였어요. 그럼 이제 다음 사진은 아까 처음에 이제 윗집 상태를 봤을 때 보셨던 유가입니다. 이 유가 같은 경우도 그 이제 뚜껑을 열어서 보니까 그 유가에 이제 물받이통 물이 내려가는 거죠. 이제 절로 이제 가운데 이제 구멍을 통해서 물들이 사용한 생활수들이 이렇게 내려가게 되는데 마찬가지로 그 물받이통이 있으면 주변에 층을 좀 저희가 좀 타공을 했는데 젖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이렇게 지금 트렌치, 변기, 유가를 보게 되었는데 저희가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부분들만 봤을 때는 아무런 이상이 없고 괜찮아 보였단 말이죠. 하지만 이 부분들을 탈착을 해가지고 이제 재단을 깔끔하게 해서 뜯어가지고 안을 살펴보게 되니까 물이 다른 곳으로 충분히 스며들어가고 있었음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물들이 스며들게 되면은 타일 밑으로 일단은 이래나 저래나 물이 돌았다는 거고 그 돌았던 물들이 결국 쌓여서 특히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9월달이잖아요. 8월달 이제 여름이 지나고 지금 신선한 이제 가을 아주 날씨 요즘 좋죠. 요즘 같은 이제 좋은 날씨가 왔는데 여름에 이제 뜨거울 때 저희가 샤워를 많이 해요. 물을 많이 쓰고 또 이제 아이가 있는 집은 아이랑 이제 물놀이도 해줘야 돼요. 물을 많이 받아놓고 막 쓰고 뭐 이런저런 물놀이도 하고 그러다 보면은 물 쓰는 양이 평상시보다도 여름에는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그렇게 물 사용이 많으면은 자연스럽게 화장실 바닥이나 뭐 어느 부분이 됐던 물의 드레인, 배수, 흐름이 많아질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물의 흐름이 많을 때 이렇게 특히 이제 이렇게 물들이 다른 곳으로 스며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는 거고 이렇게 여름이 지나고 나서 이제 이렇게 연락을 주신 걸 보면은 여름 사이에 스며들었던 그런 이제 생활수와 오수 이런 물들이 스며들어서 아래쪽 천장으로 누수를 발생을 시켰다는 걸 어떤 경로를 통해서 물이 흘러서 내려갔는지를 알 수가 있었어요. 그럼 이제 이런 부분들을 뭐 이제 저희 같은 누수쟁이들은 이런 것들을 이제 가서 고쳐야죠. 그게 저희가 일이고 뭐 이제 저희가 이런 다른 거는 몰라도 정말 이 누수를 잡는다는 것 하나에 있어서는 어떻게든 이제 잡는다는 그런 이제 자부심과 이제 또 자존심도 좀 갖고 이제 저희가 일을 하고 있는데 그럼 이제 이번 사진을 보시게 되면은 이제 아까 전에 그 오수관 주변에 기존에 물이 스며들었던 층들, 이 층들을 파냅니다. 그 부분에 저희가 직접 이제 방수제를 만들어요. 뭐 이제 당연히 시멘트, 백시멘트랑 이제 방수액이랑 또 저희가 이제 몇 해 동안 거듭하면서 이제 이런데 이제 접착이 잘 안 되고 이격이 생기고 틈들이 발생하는 이런 문제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배합 시스템을 오래전부터 사용을 해오면서 이제 만든 수제 방수액인데요. 수제 방수 제조. 그런 재료들을 갖고 이게 꼼꼼하게 막아줍니다. 물이 스며들 수 없도록. 지금은 변기 오수관 주변이었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이번에 보시는 트렌치와 같은 경우도 트렌치 내부부터 시작해서 이제 트렌치 주변 바로 타일이랑 붙는 부분 쪽 균열들로도 최대한 이런 균열들은 발생을 안 하게 하면서도 물은 확실히 밀어내고 그리고 이제 오랫동안 양색만 잘 되면은 오랫동안 이제 내구성도 강한 이제 그러한 방수제들을 사용해서 트렌치로 이제 샤워부스에서 사용하는 물들이 흐를 때 그런 흐름들이 다른 곳으로 새지 않고 하수관으로만 잘 드레인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거의 이제는 마지막 사진이에요. 뭐 변기도 있고 이제 뭐 안 보이는 부분에 샤워부스, 아까 전에 이제 유가 쪽도 저희가 이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방수제를 새로 채워가지고 기존에 있던 물을 흡수하고 물이 이제 포수되던 이제 그런 쪽 자리들을 파내고 방수제를 놓고 안 쳤습니다. 변기도 안 치고 트렌치도 안 치고
그리고 이제 이번 사진에 보시면은 이제 가장자리에 저희가 블루 라인을 이제 표시를 해놨는데, 이 집 같은 경우는 그 타일 이음새들 줄눈이라고 하죠. 요즘에 이제 이 줄눈도 이제 이제 아름다움을 위해서 뭐 이제 금색, 뭐 이제 은박, 뭐 이런 테두리로 줄눈을 깔끔하게 해놓는데, 이 타일이랑 벽이랑 붙는 이 가장자리, 벽체가 올라가고 바닥이 올라가고, 그럼 요 이제 양생 시기가 달라요. 그래서 요 타일 같은 것도 이제 리모델링을 하면서 타일을 아무리 이제 이렇게 한다고 해도 요런 가장자리 매지들은 이제 균열이나 이런 매지가 이탈이 좀 발생하는 빈도가 보통 높습니다. 다른 곳보다. 뭔가 화장실 문을 닫는다든지 뭐 이제 어떠한 진동이 있었을 때 가장 빠르게 영향을 받는 곳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이제 저희가 또 방수띠를 만들어 줍니다. 이런 곳에 물이 실제로 저희가 이런 방수띠를 만들기 전에 이제 물 같은 게 청소를 하고 나서 미세하게 남아 있으면은 그게 부분적이지만 미세하게 저수되는 효과들을 가져온단 말이죠. 이렇게 물이 저수가 되게 되면 그렇게 이제 고여있던 물이 미세하게 스며들어요. 그럼 또 이제 타일 밑으로 또 이제 물이 도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물이 돌게 되면 이 물들이 어떻게 되냐? 뭐 밑에 집에서는 바로바로 작용이 안 나와도 미세한 누수를 이제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한 이제 미세 누수 방지를 위해서 이렇게 방수띠를 둘러서 이제 막아준 모습이고요. 이렇게 해서 같은 이제 이름을 갖고 있는 아파트에서 만들어진 화장실에서 이번 달에만 저희가 3번의 공사를 하고 내일 아침에도 공사를 나가게 되는데, 이러한 이제 화장실 방수 문제로 인해서 누수가 있었단 말이죠. 수도도 아니었고 이제 하수관도 아니었고 방수 문제였습니다. 이제 그러한 과정들을 누수 탐지 과정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이런 물이 스며드는 이제 그런 누수 탐지를 어떻게 이제 찾아 나갔느냐, 그리고 또 누수가 어떻게 이제 아랫집에서 발생하느냐에 따라서 그 증상을 보고 이게 어떠한 문제인지 이제 구분을 할 수 있는 이러한 방법들에 대해서 또 어떻게 수리가 되는지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는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다음번에는 이제 또 그때 이제 상황에 맞는 시의성에 적절한 이슈들을 들고 또 이렇게 누수 관련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